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태성호 기자도 이번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21세기의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그 아프간군 정규군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해산이 됐고요, 해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 동맹은 저항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많은 우리 네티즌들이 뭐 응원한다 그런 메시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한국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가 많아서 따로 그렇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고맙다고.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예전 독립군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수드 2세 응원해주고 싶은데 좀 그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진짜 네. 사실 그 아버지의 약점이 영어를 못하고 어떤 서구 쪽하고 접점이 없다는 거였기 때문에 좀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좀 끝까지 푸시를 잘 해가지고 좀 탈레반 다 때려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뭐 마음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그 아프간 정규군이라고 하면 그들이 운영했던 무기체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해군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해상 무기체계들은 없습니다. 그걸 제외한 뭐 항공 무기체계랄지, 그리고 지상에 기반을 둔 각종 무기체계 플랫폼들 또는 총기류들, 개인화기, 공용화기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해산과 동시에 많은 수량이 넘어갔을 겁니다. 탈레반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수량이 얼마인지 뭐 이런 서왕설레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이 20년 가까이 아프가니스탄에다가 퍼부은 그 돈의 일부가 바로 그런 무기체계며 또 군 훈련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갔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고스란히 그런 자원들이 다 탈레반이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과연 어떠한 것들이 넘어갔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공짜로 노획한 거네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까지 탈레반이 별로 못 쓰다가 8월 11일 갑자기 넘어간 게 아니라 지난 20년간 꾸준히 인마이 포켓 했습니다. 노획한 것도 있고 부패한 정부군에 사들인 것도 있고요. 근데 올해 좀 심하게 했던 게 4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되면 한 달 평균 뭐 차량이 몇 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카불 공항에 이제 외곽 경비를 탈레반이 맡기 시작해서 탈레반이 공항으로 진입하는 사진을 봤는데 다 험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방탄 험비.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뭐 아프간 정부군은 어떤 무기체계들을 주로 운영했었나요? 한마디로 미군이 쓰던 2성급 장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2성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뭐 M4 같은 경우는 붙어 있는 액세서리들, 뭐 비가시 레이저 지식이나 옵틱 같은 게 이선일 뿐이지 총 자체는 일반 미군 그렇죠. 복용하고 똑같은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중기관총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이게 2008년 정도까지는 이 아프간 정부군이 익숙해 있을 AK 같은 어떤 공산권 장비들을 공산 국가들을 사가지고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미국이 유지 보수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 M16 소총이나 M4 카빈 같은 미국제 장비들로 소화기까지 다 교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요 최근 4, 5년 사이에는 아프간 정부군도 거의 미국제 총기로 무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단 이제 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혼용돼 있는 거죠. 뭐 M4도 있지만은 M16 계열의 여러 그 계열이 혼용이 돼 있고, 그렇죠. 정규군이라고 그래서 뭐 통일된 제식 그 화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 화기도 조금은 좀 부대마다 좀 다르고, 같은 부대라도 좀 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M16 A2하고 A4 계열이 그 두 종류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그렇죠. 미국이 M4 카빈으로 바꾸면서 그렇죠, 나온 거고. 그렇죠. 근데 M4 카빈도 상당한 숫자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또 아프간 정부군에 줬고, 코만도는 100% 다 M4 카빈으로 통일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코만도 부대는 부대다운 부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도 조금 알아줬던 그런 부대. 그러니까 막말로 아프간 코만도가 2, 3개 여단만 더 있었어도
아프간 정부가 안 무너졌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코만도가 아니지. 그렇죠. 농담입니다만. 그럼 중장비 쪽으로는 지금 어떤 게 남아 있나요? 사실 지금 일부에서 많이 우려했던 게 미국제 어떤 첨단 무기나 중장비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이것들이 북한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출되고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첫 번째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탈레반이 이런 미국제 무기들을 갖고 있으면 지역의 어떤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잘 따져보면 그게 기우예요. 아프가니스탄군 육군의 제일 강력한 중장비는 화력으로 따지면은 소련군이 남기고 간 T-54나 T-61 같은 정말 구식 전차들이고, 그 다음에 최신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남기고 간 뭐 M랩 장갑차라든가 네네. M1117 그 치안 유지 장갑차, 그다음에 장갑 험비, 결국은 다 장갑차 수준이에요. 포도 없습니다. 기관총밖에 무장이 없어요. 해체되기 전에는 그 전차, 그러니까 T-60이나 T-55 또 54까지 있었는데 그것들은 운용을 공식적으로 안고 있었고요. 물론 그렇죠. 보관 상태겠습니다만은 운용을 안고 있고, 아직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전차를 운용한다? 별로 전차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혹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프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형이 한 나라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남부 같은 칸다하르 같은 남부는 사막이기 평평하죠. 때문에 충분히 전차 운영이 가능하고요. 동부나 북부 산악지대는 전차 운영이 좀 제한되고, 제한 상당히 되겠죠. 뭐 카불이나 이런 쪽은 뭐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노획 장비로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카츄샤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예요. 아, 그건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했는데 말씀하시죠. 험비 고장 엄청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많은 장비를 노획했는데 그중에 쓸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냐, 탈레반도 그게 제일 고민일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력화시킬 거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메캐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군에서 일했던 정비병들 혹은 정비 가능한 인원들을 다시 탈레반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게 제일 큰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탈레반의 똑똑한 친구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똑똑한 친구들은 머리 싸는데 밑에서는 그냥 잡아 죽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탈레반의 또 다른 문제가 중앙 정부랑 그리고 그 하부 기관하고 이 손뼉이 안 맞아요, 잘. 아, 그래서 어떻게 뭐 보면은 군벌 연합 집단에 좀 가까웠기 아니, 때문에. 네. 탈레반 하전사들 중에 하급 전사들 중에는 문맹도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탈레반이 만약에 만들고, 탈레반이 완전 진짜 황골탈퇴해서 서구식 내지는 뭐 동구식이라도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네. 있다면은 모를까. 지금 근데 그거를 상황에서는 너무 싫어하니까. 네, 그치.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뭐 지상무기 시스템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항공 공중무기 시스템이 있어서는 유지보수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대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운영했던 게 이제는 전부 특히 이제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 체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유지보수 참 네. 난망합니다. 뭐 망했죠. 뭐. 네. 그냥. 부품을 구할 길도 없고, 그다음에 메카닉이나 정비병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탈레반이 가장 잘했던 게 이제 공군 조종사 암살하고 기술병 납치해서 그렇죠. 먹자는 거라서. 공군 전력은 그냥 제로네요? 네, 지금 그러자도 아프가니스탄 공군이 운용하던 고정익기들은 거의 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 타고? 그렇죠. 야. 헬리콥터도 대부분 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기체들은 가동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더라고요. 띄울 수 없던. AC-208이라는 그런 공격기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네, 공격기죠. 세스나 그 기종을 그 공격기화한 그 기종이 있고요. 그런 기종이 제일 많이 넘어갔다 그러는데, 기체가 다 넘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종사만 넘어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후자 같긴 한데. 기체도 상당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효용 가치는 별로 없다. 다만 이제 그나마 좀 유용하겠다, 당장 유용하겠다 싶은 거는 헬기들인데, 네. 아무래도 산악 지역의 그 북부 동맹과의 그 교전에서 기동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아직 남아 있는 그 Mi-17이랄지 또 UH-60들, 특히 이제 UH-60은 최근에 그 근한 3년 전부터 미군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했던 기체거든요. 네. UH-60A를 그 제가 이제 16대까지 들어가는 거를 보도해서 봤는데 16대 이상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무기 체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북부 동맹과의 전투라든지 이게 내전, 자기네 탈레반끼리의 내전도 사실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인데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군 무기 체계 중에 이제 전쟁터에서 나올 무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뭐 소화기죠. 총이죠, 총. 총인데 문제는 이 판지시르 쪽에 있는 친구들도 총이면 이골이 나 있는 친구들인데다가 그렇죠. 거기가 지역색이 어마무지하게 심한 동네예요. 심지어 종족도 하자라족이 주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근히 네. 전투 종족이라고 그냥 일단은 협곡인데다가 그 지역 자체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제 탈레반. 쟤 이상해. 쟤 조사해봐야. 이런 동네고 예. 하도 침공을 많이 당해서 그 전에도 정권이 많이 변했잖아요. 뭐 소련이 들어왔다가. 소련의 친소련권 정권일 때도 있었고 그 뒤에 정권이 몇 번 바뀌었을 때도 그쪽 동네는 자기네들 무기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무지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탈레반이 판지시르 지역을 몰라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또 북부 동맹이 강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시기를 보고 있다. 어쩐 일정 시기가 지나가면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뭐 아프간 민족으로서 탈레반도 거기서 날고겼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안다. 제가 2006년에 갔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뭐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의 화물차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사진, 인물 사진이 있어요. 그게 그 아빠 마수드. 그러니까 판지시르의 사자. 이 사람은 그냥 국민적 영웅이에요. 우리로 보면 이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 뭐 그 이상의 구심점이 있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탈레반이라면은 저는 이제 아들 마수드를 제거를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마 게임이 지금 어떻게든지 하려고 머리 굴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게임이 쉽게 풀리지. 실제로 9.11 테러 직전에 마수드를 암살한 것도 탈레반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빈라덴도 최강 미군이 잡으려고 그 오랜 세월을 했는데 쉽게 그 지역에 들어간 이상 쉽게 잡힐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지시르의 진입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탈레반이 어떤 통일된 군사 집단이 아니라 사실은 군벌들이 연합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동네에 남들이 터치 안 하고 나만 양귀비 기르고 그냥 지내면 사실 편하기 때문에 어디 몰려가서 총 쏴라 이렇게 할 때 과연 몇 명이나 갈까? 판지시르를 성공적으로 공략을 하려면 항공 전력이 꼭 필요해요. 거기는 포병 그렇습니다. 전력과 항공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탈레반이 가진 능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죠. 언제나 뭐 암살도 그렇고 그건 다 내부자들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암살 내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조심할 거는 내부죠. 내부자. 판지시르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섣불리 예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결국 북부 동맹을 제압할 수도 있다. 네네. 내지는 그건 가능성은 있어요. 그 반대 또 북부 동맹이 절대로 탈레반의 저항을 계속하고 결국에는 그 저항의 아이콘이 되고 아프가니스탄의 이순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고. 그렇죠. 향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외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일단은 중국이 여태까지 너무 많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헤매는 걸 봐가지고 지네들도 똑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뽑아내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 뭐 땅이나 아프가니스탄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그걸 참 말하기가 힘든.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국제 정세는 어떤 식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고 사실 있는지. 저가 볼 때는 중국이 굉장히 아프가니스탄한테 이제는 공을 들일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와칸 회랑이라고 하죠. 그 영국이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 회랑을 틈바구니로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신장 위구르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국은 그 전부터 굉장히 경계해 왔는데 경계를 하면서 동시에 현재 정권을 잡았다고 이야기되는 그 탈레반 정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쪽으로 일단 중국은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텐데. 지금도 받고 있죠. 엄청나게 받고 있죠. 있으니까. 예.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친한 예. 그런 국가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뭐 파키스탄? 전쟁이 났을 때 이걸 뭐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참전할 수 있는 국가가 정말 몇 안 되고 아니, 그 국가만 하더라도 정말 존재 가치 없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예를 들면 미안하지만 미얀마. 그렇죠. 미얀마도 있지만 미얀마보다 미얀마는 진짜, 더한 네. 캄보디아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몇 개 나라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고화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국으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갈 때 중국 사람이나 중국 가게 같은 건 좀 많이 보셨나요? 중국집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중국 집이나 중국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렇죠. 네,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집 그거 꼭 있죠. 요새 뭐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분쟁 지역 가도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 한국 사람이 하는 교회는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교회. 아, 예, 이 참 서글픈 사실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탈레반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부를 만들고 다른 문제죠. 네. 네, 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누려야 될 걸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탈레반이 여태까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정부를 수립해서 이 독자 정부를 하려면 국민들과 타협을 봐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그 전에 했던 것과 다른 모습.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것인지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예전에 누렸던 것들을 그래도 많이 좀 풀어서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뉴스 보면은 총으로 쏴버리고 여성을 쏴버리고 이미 예. 지네들이 보장하겠다는 것 중에 한 80%는 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요. 탈레반은 나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정부를 제대로 수립을 하고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해외 국가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국가들도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딱 1990년도, 91년도 소말리아랑 똑같아요 지금. 지금 제 생각에는 중국이 탈레반한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조금씩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넓히면서.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조금 한 발짝 빠져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뉴스를 요새 보면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막 뜨거운 감자예요. 막 진짜다. 네, 누가 어떻게 되고 거기 집단이 뭐고 막 그 한국의 그런 많은 뉴스, 인터넷 뉴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국영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어느 나라 세력권으로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정상국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익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죠. 사실은 다 철수했기 때문에 크게 걸려있는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주변 국가들 특히 파키스탄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그게 불씨가 왜냐하면 파스툰족의 절반은 파키스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첸 전쟁 체첸이 다게스탄을 침공한 것처럼 여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 못하는 근데 거죠. 되게 웃기는 건 막상 그 탈레반을 키운 건 파키스탄이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 무역공사 다니는 또 분들이나 이런 또 경제 쪽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기존의 파키스탄 정권도 그렇지만은 지금 탈레반 정권도 입지를 할 수도 있다. 예. 지금 그런 어떤 제안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봐서 사실은 안개 속인 것 같은 게 안개 정답인 속이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그 정부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수의 한 5천 명 정도 북부 동맹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가요? 뭐 판지시르 쪽하고 그리고 이 최근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판지시르뿐만 아니라 탈레반이 면으로 점령한 게 아니에요. 섬과 점을 점령해 있는 상태고 그 섬마저 계속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했다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점과 선만 점령하지 면을 다 장악은 못해요,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이 면을 장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보시면은 이게 길을 놓을 수 없는 지형이에요. 길이 있어야지 뭔가 병력이 쫙쫙 펴지죠. 철도는 네.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조차 정말 예. 드물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영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래서 소련이 손을 들고 이제 최강 미국도 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손을 든 셈인 거죠. 그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그럼 향후 어떤 작전을 세우려고 이렇게 좀 저항을 하는 이제 걸까요? 앞뒤가 바뀌었죠. 네. 그 전에는 그들이 토벌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게릴라 예. 예, 전을 관군과 펼칠 거고. 역적이 바뀐 거라. 근데 오히려 유리해요. 그치. 왜냐하면 소련하고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게임은. 예, 그러면서 탈레반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는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탈레반이 아마 그들도 지금 똑똑한 친구들은 항공전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띄우려고 할 거예요. 부품 떨어지기 전에. 네, 부품 떨어지기 전이나 최소한 뭐 스캐니글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아프간 정부군이 장비가 모자라서 전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당장 미군 그 공군 쪽에서 그 민간 그 기술업자들 정비업자들이 빠지니까 그 아프간 공군의 가동률이 확 떨어져 버렸다는 기록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 예상은 거기 얘기했지만. 뭐 외국에 이제 그 외신을 보다 보니까 6개월 보더라고요. 최장 6개월 정도는 지금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이후가 이제 뭐 아프간이 문제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고 탈레반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망이 장밋빛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현재 남아 있는 무기 체계로서 어떤 유효한 그런 전력은 지금 네 분의 그 의견을 정확해 본다면 항공 무기 체계고요. 항공 무기 체계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AC-208하고 그 다음에 UH-60A 그 다음에 500MD가 있습니다만은 500MD K형, F형이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좀 효용 가치가 없을 것 같고요. MI-17이 있지만 MI-17이 굉장히 좀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UH-60A로 교체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의미가 없는 무기 체계로 본다면은 또 한정돼 있고 거기에 6개월 이상 볼 수가 없고. 너무 남아 있는 또 지상 무기 체계 뭐 야포들 뭐 한 170여 문 남아 있지만 그것들이 역시 효용 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겨진 무기 체계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는 이제 물음표를 두면서 그렇죠. 예, 뭐 이 시간을 정리해 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는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가서 뭐 그쪽 기술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수용이거나 구식이거나 어떤 전술적으로 가치가 낮은 어떤 그런 무기 체계들이 대부분이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탐낼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험비야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미 굴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짝퉁달 굴리고 있지 않나요? 네. 승차감도 별로 안 좋다면서요. 저는 변수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파키스탄 정보부가 탈레반을 위해서 항공 전력을 다시 세워준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저는 있겠네요. 중국이 배후에서 어떤 헬기나 경항 공격 같은 걸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중국은 조금 이제 그러기에는 예, 그 맞아요. 애매하나? 예, 좀 뭐. 애매한 게 만약 그렇다면은 서방권에서 나토를 위시한 국가에서 또 역시 북부 동맹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국제전으로 가는 거죠. 그럼. 방법은 이제 그렇죠. 중국이 부품을 파키스탄을 줘서 파키스탄에서 다시 그럴 수도 있죠. 파키스탄이 중국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협력을 하는데 중국하고 지금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심지어 중국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살해도 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파키스탄의 정보부를 ISI라고 하는데 전 부통령이죠. 살레 그 아프가니스탄 부통령이 ISI의 마지막 I는 띄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 정보부에서는 탈레반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면서 이들을 지렛대로 많이 썼기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가 그냥 탈레반의 아버지예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냥 맞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탈레반의 공군 전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원할 수는 없고 지원이 그렇게 무한정 가능한 국가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 남겨진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